2024년 7월 초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선 충격을 남겼습니다. 평범한 저녁 시간,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하면서 여러 명의 젊은 직장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저 상황에서 책임은 어디까지 지는 걸까?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보면 가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국과수의 정밀 분석을 통해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이 강하게 여러 차례 밟힌 기록이 확인됐고, 브레이크 페달 작동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가 재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사고 원인은 차량 결함이 아닌 운전자의 브레이크 오조작, 즉 운전 부주의로 확정됩니다. 이 한 가지 결론이 이후 형사 책임과 보험 처리의 방향을 모두 결정짓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피해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점입니다. 사망자가 9명에 이르는 대형 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규모는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보상은 가해 운전자가 개인 자산으로 직접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입된 자동차 보험을 통해 우선 지급됩니다. 또 보험사 역시 이런 대형 사고에 대비해 재보험에 가입해 두기 때문에 실제 손해의 상당 부분은 재보험사를 통해 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보험사 한 곳이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사 처벌을 보면 왜 최종적으로 금고 5년이 선고됐는지 이해가 필요합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는 점을 들어 사고를 여러 건으로 판단했고, 그래서 법정 최고형을 가중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는 사고 원인이 하나, 즉 브레이크 오조작이라는 단일 과실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이 사건을 한 건의 교통사고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의 법상 한 건 사고의 최고형인 금고 5년이 최종 확정됩니다. 이 과정 때문에 사망자 수에 비해 형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보험적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는 5년형을 마치고 나오면 더 이상 금전적으로 부담할 게 없는가?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별도로 피해자 측과 추가적인 손해배상 약정이나 민사 합의가 없다면 형을 마친 뒤 추가로 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보면 처벌 불원을 전제로 한 형사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가해자의 책임을 완전히 없애주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만약 이 사고에서 가입 한도가 충분한 자동차 종합보험과 운전자 보험이 함께 준비되어 있었고, 사고 이후 피해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처벌 불원을 전제로 한 형사 합의까지 이어졌다면 결과가 지금과 완전히 같았을지는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최소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고형인 5년 금고형보다는 조금 더 낮은 처벌 가능성도 검토됐을 여지는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점은 보험이 형을 대신 살아주는 수단은 아니지만 사고 이후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